내분입니다. 기사 보시죠. 야 내분 격화, 계엄 반성 말하자 강성 지지층이 욕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 같이 보시죠. 네, 지난 29일입니다. 29일. 지난달 29일인 거죠.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고위원 앞에서 막 이제 항의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몸을 좀 막는 이런 모습들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을 도는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이 빚어졌다는 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있을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제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꿈을 괜찮습니다. 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제가 드린 말씀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극단적인 언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까? 네, 지금 분명히 국민대회 지지층 앞에서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라는 취지로 하는 국민대회인 건데 여기에서 양향자 박정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은 내려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레면 계엄 1년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충분히 했다.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내려와라 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뭐 일부라도 목소리가 크면 전체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지금까지 했는데 또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라는 목소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율을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참 다양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를 뒤흔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 특검 운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법부 인사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란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을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다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파면됐고요.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대로 놔둔 다음에 저희는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의 할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계엄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수많은 30번 가까운 탄핵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계엄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했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인가 여부는 사법적인 어떤 절차를 좀 기다려보고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내부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만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냐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김진욱 대변인님, 또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그럼 내란이지 뭐야라고 얘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이 내란이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저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모습을 보면서 장외 집회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저 장외 집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저기 당원들의 하나 되면 결속을 모으기 위한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 분열상 보고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나오신 지도부의 일원들께서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된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 맞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못 느끼신다면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매우 무서운, 매서운,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당 지도부 분열상 보고대회냐, 굳이 분열된 모습을 장외 집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확실한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예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를 했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비난했고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표현했고 등등등 어마무시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위가 나 말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감사도 또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1주년 앞두고 그걸 막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한 전 대표의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국일보의 오늘 제목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 계엄 사과 대신 한동훈계 겨냥 감사. 두 쪽 난 국민의 힘이다.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 이런 움직임 다 한동훈 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계가 왜 겨냥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적 조치가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사과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이 사건, 이와 같은 논란은 벌써 다 끝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에 이 사안을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것을 본인들을 겨냥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결국 민주당도 당원 민주주의라듯이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당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김민수 최고위원 내지는 지금 장동혁 대표로 뽑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털고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당원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는 어떤 선거의 어떤 패배 이런 것보다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떤 전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한동훈계가 겨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진즉에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결국 이 당 지도부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 장동혁 대표가 뽑힌 것 자체가 당원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장외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원 게시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이게 한중 당원의 뜻입니까? 이게 한중 극우의 뜻입니까? 누군가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 관련된 부분보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당원 게시판 조사는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 이건 당원들의 뜻이다. 지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당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신용환 위원님. 네, 손 피켓에 보면 네. 윤 어게인 피켓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게인 2017이 떠올랐습니다. 대선에서 2017년도에 지고 나서 계속 우루 결국 극우화되면서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말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체적인 가치 철학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 만약에 1층 바닥에 떨어진 거였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다시 한번 내란, 12.3 내란 그리고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것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 장외 집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외부의 주적을 타겟을 일부러 만들어서 눈을 돌리는, 시선을 돌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장외 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원 게시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논란,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게인 2017, 2018에서 한치도 나아감이 없다. 지금 3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 대한민국을 70여 년 중에 55년을 이끌어온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출발선에 다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 나아가지 못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저희가 지금 내분이다, 당무감사위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주목되는 이유가 내일 모레 계엄 1년이 되는 날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대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어떤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데서 시작이 사실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예전 한동훈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 때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기 전부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서 수석 최고위원이었을 때 한 얘기는 이 당원 게시판 수사 이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내일 모레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과 네. 이 계엄 1주년 같이 당원 말씀드립니다. 게시판 얘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원 게시판은 장동혁 대표의 관심사 이상입니다. 당원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논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당대표와 연관이 있는 그 관련된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된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못하겠습니까? 익명 게시판에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걸 물어보사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를 굉장히 계속 키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당시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이 그거 관련해서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문제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별개라고 봤죠. 근데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단호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끌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뒤늦게라도 이제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왜 지금 해서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저는 지금 정도는 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 3일이라는 그 시점이 참 애매합니다. 1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오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런 사과가 도리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12월 3일이라는 그 측면보다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음에 네.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냐 아니냐, 사과를 하냐 마냐 이게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SNS상에 날선 공방이 주말 동안 여러 번 오갔습니다. 처음에 이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SNS에 뭐라고 썼느냐.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율을 맞추는 정당이 돼선 절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어자에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린 결별해야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상당히 단어가 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섰느냐? 김계리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누가 누굴 보고 천박을 운운하는 거냐? 지금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 민주당이 지라시처럼 짓거리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김계리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유정화 변호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여자 하나 때문에 계엄했다고 믿는 단세포적 사고는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 수준만 본다면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네 라고 살짝 비꼬는 듯한 걸로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게 얘기했는데 더 세게 2명이 받아쳤죠. 여기에 배 의원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글이에요.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서 괜히 발작을 한다.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굴러들어온 장사치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오가는 핑퐁의 대화가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가끔 맞는 말도 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이 됐나요? 입당하려다가 입당 못하지 않았나? 보류 상태로 네, 보류 상태인데 뭐 그게 입당이 불어된 것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계엄이 지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찬탄 반탄 그리고 유난 갈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직도 유난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분이 아니라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의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저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희 변호사님. 사실 최근에 제가 장동혁 대표와 네.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제 사법연수원 동기 옆반 형님이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건 그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날 네. 당대표로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성 법조인과 여성 의원들 사이에 얘기가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강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물론 그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지만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야당과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살짝 좀 애매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일단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있겠죠. 12월 3일 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하지만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이 대여 투쟁을 위해서 뭔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과 혹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까지 있을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